예를 들면 이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부정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예시를 오늘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제 인정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인정돼서 불법행위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된 이런 사안인데 이 사실관계는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어요. A가 피고겠죠? 다큐멘터리 자기가 찍은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원고들의 인터뷰를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녹음한다는 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통비법 처벌은 받지 않죠.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서는 그냥 녹음해서 끝낸 게 아니라 요거를 영화에다가 낸 거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원고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던 이제 상황에서 자기들의 진술 내용하고 인터뷰 내용이 이제 목소리가 같이 영화에 실려서 나가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안에서는 이 영화를 제작하신 분 또는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분이 인터뷰를 하신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된 사안이었고요. 이때는 이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법원에서는 우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자들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영화에 이 사람들의 대화를 사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촬영한 다음에 음성 변조도 안 하고 영화에 사용해야 했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충분히 음성 변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의 대화를 그대로 사용할 만한 긴급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불법 행위에 인정이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료로 개봉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될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피해자들이 입은 이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되게 이때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은 되게 적어요. 물론 긴 시간 동안 이제 인터뷰가 노출된 건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랑 초상권 침해 두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얼굴도 노출이 됐어요. 음성권 침해는 위자료가 200만 원, 얼굴이 노출된 초상권 침해는 800만 원으로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 1000만 원이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굉장히 인정된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제출된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고 녹음을 해서 증거를 제출한 쪽이 피고일 텐데 그쪽이 보통 승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사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A가 이제 B랑 얘기하다가 이제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었나 봐요. A가 B 씨한테 야, 너 나가. 못 참겠어,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스큐즈미예요? 아니면 겟아웃이에요? 그 후자이죠, 후자. 근데 그 분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다른 학생이 또 찾아와서 다른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나가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더 열받은 거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나가라는 소리를 당한 그분이 자기 핸드폰을 켜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 이 녹음하는 걸 본 순간 이 A라는 분은 B의 핸드폰을 뺐습니다. 왜 녹음을 해? 이러면서. 그리고 B가 내 핸드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B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핸드폰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내 핸드폰의 효용을 이제 훼손시켰기 때문에 손괴죄는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이 결과적으로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는데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이때 이제 손괴죄가 되면서 음성을 비밀리에 녹음했잖아요. 그래서 뺏은 거잖아요, 이 핸드폰을.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음성을 비밀리에 녹음했기 때문에 너가 내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A씨가 다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음성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 B씨,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A씨가 패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녹음하는 사람이 비밀 녹음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이때 이 비밀 녹음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적당한 방법, 그러니까 상당한 방법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이 비밀 녹음은 위법하진 않다 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 따르면 피고가 녹음을 한 게 원고의 음성권이 좀 침해는 됐지만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어떤 불법한 행위까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것은 인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엄청 좀 힘들었을 사안인 것 같아요. 약간 판결 받고 나서 판사님한테 나가! 나가세요! 조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요래요. 이제 이 녹음하게 된 상황이 원고가 피고한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니까 녹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원고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이 23초,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은 대화하는, 피고가 녹음을 비밀리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그냥 얘기를 하던 도중에 그냥 여기 녹음기에 켜놨기 때문에 반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됐고 반은 이제 원고가 소리 지르는 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종전에도 원고가 피고한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다.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녹음한 게 아니라 나가라는 내용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래서 음성권의 침해 정도가 약하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이것을 활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는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고 그 용도로 썼을 때, 그 용도에 한정해서 썼을 때는 대화자 간의 비밀 녹음을 해도 그게 위법한 행위로까지는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좀 느껴져요. 그렇죠. 예. 어떤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있고 또 자기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녹음해서 그 목적으로만 쓰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안도 조금 비슷한데요. A라는 사람은 이제 위에 이제 상사였어요. B라는 사람은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이었는데 B라는 사람은 노동사건으로 따지면 이제 뭐 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 A라는 상사 밑에 일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자기가 지원했던 부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부서였나 봐요. 근데 그냥 경영 지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난 거예요. B 입장에선 이 발령 난 것 자체가 자기가 원래 전문 영역이 아닌데 발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은 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청에 제소를 했죠. 구제 신청을 했어요. 이런 사안이었는데 A라는 상사분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전직 발령된 거니까 약간 좀 나쁘게 대우를 하셨나 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 판결문에 따르면 뭐 퇴사 강요를 한다든지 직급에 맞지 않는 허드렛 일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이제 있었다고 해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B라는 분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어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데 이때 관련 증거로 A와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한 거죠. 나중에 B씨는 결과적으로 회사와의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결과를 얻어내요.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던 이제 부서로 다시 복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A씨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다시 B를 상대로. 야, 너가 나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회사와의 소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냐. 너는 내 음성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다. 라고 해서 A가 B씨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서로 막 분쟁이 심해지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나 저 사람의 약점을 뭐라도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격을 받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뭘 공격할 수 있지? 라는 걸 생각해서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녹음이 인용이 돼서 이제 회사에 불리하게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뭐 A씨도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겠죠.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A는 그게 또 화가 나니까 B를 상대로 왜 나와의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제출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A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B가 이겼는데, 그래서 B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죠. 이제 그 이유도 비슷해요. 우선 B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녹음한 거 맞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음성권은 어느 정도 침해가 됐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럼 위법한 행위냐. 음성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인 건 아니니까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우선 그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A와의 대화 녹음이 필요했을 거다. 그리고 녹음한 시기도 그 대기 발령 받은 시점부터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 발령 행위는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것 말고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인정이 되고,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음일 뿐이지 A와의 어떤 사적인 대화거나 또는 A의 사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고려되는 것 같은데요. 이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을 뿐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B의 녹음은 이제 합법적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보통은 우리가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합법인 건 맞다.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떤 한정된 목적 하에서, 특히 어떤 소송상 증거자료나 형사상 이제 고발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녹음을 했고,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당한 경우에 이걸 녹음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녹음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고, 부당한 경우가 있을 때는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증거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향후에는. 왜요? 음성 변조가 이제 날로 너무나 발전돼가지고, 비슷해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요즘에는 좀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 같은 걸 저희가 캡처해서 내면 대부분 그냥 뭐 크게 문제 없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위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게 위조됐다, 나는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음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통화 기록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뭐 할 수는 있겠죠. 액션캠을 달아서 몸에 카메라를 달아서.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녹음과 관련된 증거 능력, 그리고 녹음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